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하게 대단히 하세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금 보신 대로 맨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승재현 의원. 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장면, 나오면서 취재진을 보고 와 하는 네. 모습. 거기다가 글쎄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미소도 머금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고 소름 끼쳐서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진짜 천지분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분명히 한 피해자의 유명을 달리했고 그 피해자를 정말 잔혹하게 목졸림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저렇게 나올 때 저런 모습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나중에 저 시청자 여러분 뭐 우리 저 MBN에서 나와 있는 다른 기사 보면 이야기하는 모습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단 하나의 반성도 없고 밑에 다리 모습까지 전체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다리 모습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탁탁 떨어요. 그렇게 우리 갈 때 이렇게 약간 좀 건들건들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네. 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건들건들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상황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자기가 어떠한 잔혹한 범행을 했는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 살해할 생각 없었다,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우발적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저 우발적이라는 게 저희가 조금 달리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일 고의는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일 계획은 없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처음부터 나와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여야지 아니면 A라는 장소 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관악구에 있는 걸린공원으로 갔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성폭행 살인이 범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누굴 죽이려고 갔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졸림으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혹은 확정적 고의를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발적 범행이다. 즉 범행을 계획하고 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그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우리가 판례 문구에 나오는 욕정이 발생해서 그러한 성폭행 살인을 저질렀다면 앞에 있는 기사 열람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기사 열람에 보면 분명히 너클 성폭행 살인 예고 이런 걸 다 검색했거든요. 저번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저걸 검색하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반드시 의지적으로 자판을 두드려야 나오는 거니까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싶었는 것이고 저 중에 흉기는 분명히 둔기는 4개월 전에 준비했는 것이고 범죄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그 피해자를 물색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우발적이다. 피의자는 우발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러 갔다라고 보이는 정황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단순히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인 관점에서 이제 우발적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네. 최윤종도 그러면 그 뜻을 알고 우발적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우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다가 아니고 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거부하는 듯한 반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최윤종도 방금 승재현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뜻으로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저 최윤종이 가지고 있는 저 생각을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뭘 모르겠는가 하면 아까 나오는 모습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고 네. 거짓말 탐지기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정신 감정할 필요도 없다. 옛날에 과거에 알았던 우울증은 지금의 현재 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 없는 거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게 혼자 저는 반성하고 있으면 오로지 반성한다는 이야기, 죄송한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저런 어떤 자기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묵묵부답으로 가요. 보통 우리가 마이크 딱 대면 그 순간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 이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피해자에 대한 잘못과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죄송함이 있으면 마이크 딱 갖다 대면 자기 범죄는 이야기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것도 몇 번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질문, 그러니까 기자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범행을 왜 저질렀냐? 우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 범행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참 듣고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최윤종이 과거에 군복무 시절에 탈영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8년 전에요. 군대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탈영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소총과 실탄을 들고 있는 무장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영월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군복을 갈아입던 최 씨의 모습을 보고 의류업체 사장이 심각하다, 뭔가 이상하다. 신고를 해서 2시간 만에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당시 최 씨는 경찰에게요. 제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탈영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최 씨 군대 선임에 따르면 군에 있던 최 씨가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계속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내용을 들으면 서늘해질 정도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했고 간부들도 괜히 최 씨한테 말을 걸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선배 선임들도 영창에 보낸다 이야기할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이 최 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승지연 의원님, 수사하고 판결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참작이 좀 되나요? 그거는 너무 옛날 일이라 참작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딱 형종이 2개밖에 없어요. 무기, 사형. 그러니까 저게 과거에 뭔가 온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저게 이 형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시청 여러분께 뭐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몰라도 아마 99% 맞을 것 같은데 법원은 사형 선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형이 확신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이 정도 사건에서 사형 선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김태현 사건 아시죠? 알죠. 새 모녀 사건. 네네. 그 경우에 사형 선고 안 했거든요. 그것도 연쇄살인도 아니고 연속살인이잖아요. 빵빵빵 이렇게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죽였는 거거든요. 김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살인으로 복역을 해요. 무기징역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정시설의 다른 동료 재소자를 또 죽입니다. 고의로.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나와요. 선고가. 그런데 대법원에서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사님들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지만 사형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해버려요.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례를 보면 저는 99% 사형 선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그 법무부에서도 사실 사형 집행 선고가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집행 시효를 폐지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사형 집행 안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은 뭐 사형에 모나토리움이 걸려 있는 것도 맞지만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절대로 저는 세상 밖에 나오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해요. 지금 무기징역이면 20년 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나오면 강벌은 맞죠. 그리고 지금 무기징역이 충분하다면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빨리 만들어서 저런 사람 세상 밖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판결 부분은요. 뭐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바탕으로 한 승재현 의원의 개인적인 예측, 예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 최윤종 수사를 위해서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 수사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눈여겨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행정관 와, 이것도 좀 저는 좀 그런데 신림동 사건 재현하겠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어요? 뭐 신고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국민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112 허위 신고한 50대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저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을 계속 떨칠 수 있는 경찰의 강화가 앞으로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지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허위 살인 예고 50대 남성, 지금 이 네네. 이동석 전 행정관이 설명했던 이 남성, 네. 경찰을 점검하고 싶어서 신고를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게 저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런 생각으로 저런 행동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행동하면 반드시 잡히고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엄혹하게 처벌받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국가가. 네. 그 청구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 비용을 명확하게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완전히 현재에서 지워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저런 행동, 혹시 이 글을 보고 동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분명히 이러한 어떤 테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점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민수 대변인. 네. 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왜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치안 강화를 위해서 의무경찰 제도 부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경찰청장까지 나와서 한 7, 8천 명 정도 구체적인 규모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제 총리실에서 낸 자료 보니까 필요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저도 저거 발표했을 때 저게 지금 저렇게 막 내놓을 정책이 아니었어요. 군 병력 자원의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와 함께 오랫동안 논의돼가지고 검토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치안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한다고 이걸 덜컥 발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만 5세 취약이랄지 69시간 노동제처럼 너무 중요한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함부로 나오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주워 담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 혼선을 가져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신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사진인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대선 관련 등 해서 13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찍은 머그샷이 이렇게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머그샷이죠. 그러면서 미국 사례와 자주 비교하곤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 머그샷을 촬영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이번에 최윤종도 물론 머그샷 공개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요. 지난 2010년 이후에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4명 가운데 이 머그샷 공개된 피의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신상 정보 공개가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의 차원이라면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머그샷까지 공개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